So this is the Korean session. So that in this room, so there are many that foreigners from the abroad, outside the Korea. But I think that you can understand that what's the meaning of the slide presentation. So we will proceed with the Koreans. So 런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런천 세션은 암젠에서 스폰서링하는 런천 세션이 되겠고요. ACT Now as 레파타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저와 이제 울산대 신은석 교수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은 권태정, 김남균, 김수진, 이승도, 정성윤, 김현수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연재가 준비되어 있고 두 개의 연재가 끝나는 대로 질문을 하면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에버크루맙 in VHR ACVD patient rapid and powerful이라는 제목으로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일산 호스피탈의 장지용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일산병원의 장지용입니다. 오늘 레피드하고 파워풀 빨리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피드 LDL 콜레스테롤을 빨리 내리는 거가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파타 좋은 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스타틴 로딩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미에서 스타틴 로딩했을 때 하이도즈를 쓰면은 노리플로어가 좀 더 적다 하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저희가 이제 PCI 때 특히 스테미 같이 매우 하이 리스크인 스테미 환자한테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하이 인테스트 스타틴을 쓰고 있습니다. 레파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PCI에서 ACS 페이센스 프리트리트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당연히 이런 하이도즈 스타틴을 로딩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에 이제 스타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이 PCI 전에 스타틴을 로딩했을 때 이제 페리프로시저 MI가 준다는 것들을 발견했었고 이런 하이도즈 스타틴을 쓰는 것이 이제 베이스 이벤트 30데이 인시던스를 줄이는 프리딕터로 보였습니다. 이 리캡처 트라이에서는 이제 PCI 군에서 특히 이제 스테미 MI 군에서 이런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의 로딩이 스타틴을 이미 쓰고 있는 환자한테서도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토바스타틴 이런 로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를 줄 수 있는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이제 스타틴 나이브한 환자한테서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MI를 단순히 PCI를 하는 환자한테서도 이런 하이 스타틴을 썼을 때 이제 페리프로시저 MI 랩으로 환산할 수 있는 페리프로시저 MI가 좀 적다는 것들을 관찰했고 전체적으로는 CQ PCI에서 차이 없었지만 PCI군에서는 로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스타틴 말고도 에지티마이브도 있고 오늘의 주제인 PCSK9 이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툴을 LDL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조기에 이런 스테미 환자나 PCI가 필요한 ACS 환자한테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PCSK9 이니비터는 쓰자마자 4시간 안에 액팅 타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사제이기 때문에 LDL이 빠르게 낮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CS 환자에서 PCI 하기 전에 하는 환자한테서 쓰는 거에 대해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CS 환자는 AC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이제 환자가 PCI 하기 전에 인하스피탈에서 24시간 이내에 이런 PCSK 나노미터를 420 로딩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했었고 여기선 메이스를 보진 않았고 LDL이 얼마나 더 디스차지 하기 전에 컨트롤 됐고 한 달 뒤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줬던 그 레버러터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저빌리티랑 세이프티 이슈를 이밸루에이션 했던 연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도 같이 저희 나라 이현종 선생님께서 이제 PI로 해서 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스테미 환자한테서 그러면 PCSK9 이미터를 로딩하는 것이 임팍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저희도 같이 진행했었고요. 마이오카드 임팍 사이즈는 이제 한 달 뒤 MRI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테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별하고 엔테리어 2K 이상의 엔테리어 월 MI인지 아닌지 당뇨 여부에 따라서 층화해서 랜덤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4주 후에 시행한 MRI에서 측정한 임팍 사이즈가 되겠고 마이크로바스큘러 옵스트럭션 그다음 여러 가지 리피드 프로파일이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워 계산은 25% 정도 리덕션을 예상해서 149명을 토탈했고 2-to-1 랜덤으로 진행할 거였기 때문에 토탈 166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우리나라 6개 기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트리트먼트 군에 해당하면 에볼루크맙을 PCI 전에 가능한 빨리 로딩을 하는 방법을 했었고 모 양 군에서는 로스바스틴 10과 에제트마이브 10, 하이 포턴트 스타틴에 준하는 동일한 메디케이션을 사용했고 임팍 사이즈는 4주 후에 포스트 프라이머 PCR 4주 후에 MRI를 해서 한 곳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연구는 2-to-1으로서 에볼루코맙이 110명이고 이제 스탠다드 케어 그룹이 56명으로 진행됐었고 주사제였기 때문에 어떤 크로스오버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인상 깊었던 케이스, 물론 이거는 리프레젠터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9세 남자가 체스트 페인이 3일 돼서 왔었고 최근 30분 전에 안 좋아졌습니다. 환자는 고혈압과 COPD가 있었던 환자고 이전 EKG가 이랬었는데 응급실로 왔을 때는 V2-3 쪽으로 이제 ST 프레션과 ST 엘리베이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CA는 특이한 병변은 없었고 LAD에 이제 타이트한 리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스텐트를 해서 치료를 잘 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는 트리트먼트 군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기존의 베이스라인 LDL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쓰고 나서 데이 1에는 10까지 떨어졌고 한 달 뒤엔 35까지 하고 CKMB도 그렇게 많이 저절로 높게 증가하지 않고 잘 치료가 됐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컨트롤군에서 이제 리프레젠터블 케이스는 50세 남자 환자고 3시간 정도 체스트 페인이 있었고 다음과 같은 리스크 팩터가 있었으면서 툴셉 ABF에 이제 명확한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됐습니다. RCA 찍었을 때는 드미니티브한 RCA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 이제 다시 그날 레프트 찍었을 때 LAD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썰컴이 좀 잘 안 찍혔기 때문에 썰컴은 다시 좀 자세히 찍어보려고 노력했고 이 뒤에 보시면 디스탈 썰컴플렉스의 베이그한 거와 이런 혈전이 관찰됩니다. 여기가 타겟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보통 사실 디스탈 썰컴플렉스면은 작은 베슬이고 영역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환자는 드미니티브 RCA였기 때문에 이게 타겟 커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와이어링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길었고 시술하고 나서는 환자가 리퍼프처 인저리 오면서 이제 레이트도 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보니 생각보다 썰컴이 크고 이제 LAD 크레니얼을 넘겨서 보면 이 썰컴이 거의 RCA 역할을 하고 있는 베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치료는 잘 됐고 베이스라인 LDL은 이 환자는 P69 이미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똑같았지만 데이 1에서는 여전히 떨어지긴 했지만 110 정도 높은 상태였고 CKMB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보스테미 연구는 대부분 59세 남자 평균 59세의 남자 도미넌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고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레프트 메인 옵스트럭션은 제외됐지만 레프트 메인 디지가 같이 동반된 환자가 좀 차이가 있었고 약간 이 에보클루맙 그룹이 조금 더 컴플렉스하거나 멀티베슬 환자가 조금 더 많았어서 스텐트 길이가 조금 더 긴 경향을 보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마이크로다 임팍 사이즈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팍 사이즈나 MBO의 마이크로바스큘러 옵스트럭션 MRS 파인딩은 조금 뉴메리컬하게 적었지만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서브글룹 아나리시스를 보면 엔테리어 워 MI랑 심톰 투 발론 타임이 2시간 이내 환자한테서 조금 더 베네핏이 있고 HSCRP가 베이스라인 HSCRP가 인플라메이터 마커 높은 환자한테서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인터랙션을 먹진 않았습니다.
레버러토리 파인딩에서는 HCRP라든지 저희가 플레이트 리플렉트 PRU 값을 했을 때는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고 라이포프로테인 A 같은 경우에는 에볼루쿠마밥에서 베이스라인과 4주 후에 비교했을 때 이제 증가하지 않은 것 반면에 비해서 스탠다드 케어에서는 21%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LDL 콜레스테롤 체인지는 베이스라인에서는 양군 간에 한 115 정도에서 4주 후에는 에볼루쿠마밥에서 32, 스탠다드 케어 그룹에서 57 정도로 더 유의미하게 LDL 컨트롤이 됐었고 LDL 골 어치브먼트로 보면 약 88%가 에볼루쿠마에서 이런 그 선제적으로 썼을 때 타겟에 ES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겟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넌 HDL 콜레스테롤도 에볼루쿠마에서 조금 더 조절이 잘 되고 리덕션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HDL과 TG 레벨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 중에 한 60% 정도를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랩을 했었는데 당연히 똑같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리얼월드 프랙티스에서는 이 두 군간의 차이가 다시 이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했던 에보 스테미 연구에서는 프리엠티브하게 PCSK9 쓰는 것이 MRI에서 관찰되는 마이크로바스큘라 옵스트럭션이나 마이오카드 입학 사이즈를 줄이는 데 도움 되진 않았고 프리엠티브하게 PCSK9을 썼을 때 한 달 뒤에 더 많은 환자가 타겟 LDL을 도달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였고 라이포프로테인 리러레이가 증가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포리의 연구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브그룹 아나리시스 워낙 이 연구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서브 연구를 했을 때 1년 이내에 루센트 MI하고 1년 이후에 리모트 MI에서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든지 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의 차이가 나는지를 서브그룹 아나리시스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모트 MI나 리센트 MI나 리센트 MR에서 이제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했고 리센트 MR가 좀 더 이벤트가 많은, 그러니까 더 크로닉해진 환자보다 치료가 된 지 얼마 안 된 환자들이 더 하이 리스크인 환자들이고 양군간에서 이 치료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트리트먼트 LDL 리덕션의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줄여주는 저 정도는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은 2배 정도 더 많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보다 조기에 이런 적극적인 LDL 컨트롤이 더 이런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 클리니컬 베네핏이 더 크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도 약 2배 가량 더 리센트 MI에서 1년 미만 MI에서 더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런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보다 플락이 언스테이블한 이런 얼리 페이지에 쓰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얼리 이니시에이션에 대한 에볼루쿠마에 대해서 이스트 아시아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연자였던 김영철 선생님께서 용인 세브란스에서 진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볼루쿠마 140을 PCR 피어율에 이제 주면서 스타틴과 에제티마를 같이 쓰는 그룹하고 스타틴 에제티마를 썼을 때 이제 LDL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되는가. 대부분 스테미와 넌 스테미 환자가 3.5대 6대 4 정도로 섞여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 3에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1에서 3주 사이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 다시 이제 이 약제 효과가 사라지면서 비슷해지는 효과를 보였고 LDL이 이제 절반 가량 떨어지고 1에서 3주 사이에서는 이제 타겟의 대부분의 환자가 LDL이 55 미만으로 조절되는 이 어큐트한 페이지, 이스케믹 페이지에서 LDL이 더 한 번의 도주만으로도 조절이 잘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패톨로직한 어프로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널스 아이브스를 통해서 베이스라인하고 한 4주, 2에서 6주 사이에 널스를 다시 리피트를 해서 이런 그 맥스 LCBI나 이런 리피트 프로파일이 얼마나 스테빌라이징 되는 거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줬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암이 아니고 싱글암 연구가 되겠고
LDL은 이제 베이스라인 92에서 35로, 사실 92도 높은 건 아닌데 훨씬 더 한 비슷하게 한 70% 정도의 리스크 리덕션을 했고, 맥스 LCBI 3mm를 보시게 되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4주간 약을 쓰고 나니까 조금 더 세이프한 패턴으로 이런 그 리피드 아테로스크레스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리전의 LCBI 전체적으로도 이런 400 이상 있던 환자들이 좀 더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좀 더 스테이블한 플락으로 리피드 리치 플락에서 리피드가 좀 줄면서 스테이블한 플락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LDL이 줄면서 맥스 LCBI가 줄고 리전의 LCBI도 같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얼리 이벤트가 주로 발생한다는 4주 이내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여기서 에블루코마를 쓰고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장 포턴트한 스타틴과 에지티마를 쓴 그룹과 그냥 약제를 쓴 그룹에 대해서 LDL 컨트롤 레벨하고 여기선 이벤트도 봤었는데요. 사실 당연히 이제 에볼루코밥을 쓴 그룹에서 더 포턴트하게 LDL 컨트롤이 되고 여러 가지 팩터들도 ApoBA나 ApoB이고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었고, 메이스 자체도 많이 줄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메이스를 줄인 거는 이제 엔지나로 인한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 데이터와 다 다르게 이벤트 레이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텐시파이하는 LDL 로어링 테라피 인텐시파이 하라는 거를 개념적으로는 서포팅하고 있지만 레벨이 매우 클래스 C고, 하이 인텐스 스타틴과 이제 에제티마입을 쓰는 거, 인덱스 하스피탈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레벨로 클래스 2A로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PCSK9 이미터는 서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스타틴 연구에서도 보면 LDL을 얼리에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낮추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줄여주는 것을 보는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프로시저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환자군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피지올로직하게 PCSK9 이미터를 얼리 로딩하는 것이 특히 더 하이 리스크 환자한테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서 인디케이션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제 메이스가 하고 나서 이제 이 환자를 다시 뒤로 이제 봤을 때 이 환자들이 이제 인덱스 메이스 이후에 언제 이런 PCSK9을 쓰게 되느냐, 절반 가량이 이제 1년 뒤에, 사실 이제 트리트먼트를 하다가 뭐 이렇게 또 바꿔보고 또 랩을 팔로우하고 또 바꿔보고 안 되는 경우에 이제 PCSK9 이니비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기에 시작할수록 그 트리트먼트 딜레이가 될수록 이제 이벤트 레이스 조금씩 더 증가한다는 것들은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들이 이제 결국은 다른 바스쿨라 베드에도 병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메이스를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환자의 아테로스크레스 버든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벤트 레이시 올라갈 수 있음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의 준수해서 썼을 때는 이제 약을 쓰고 나서 55가 안 되면은 이제 에제티마입을 쓰고까지 안 되면 이제 레파타, 에볼루코맙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옵션으로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볼루코맙 인디케이션은 저희 심장 질환은 다 해당이,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나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되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다 우리나라 기준 그 보험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70 이상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고 싶으신데 이제 이런 제약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이 있지만, 데이터가 더 쌓여서 얼리하게 쓰는 것들이 더 좋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하이리스크 그룹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예전부터 조금 더 싸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변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PCSK9 이미터는 빠르게 LDL 낮출 수 있는 약제가 되겠고 이런 스템이나 ACS 환자한테서 얼리 인 하스피탈에서 바로 시작하거나 PCI 전에 로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소규모 데이터만 있습니다. 저희는 MRI를 통해서 마이크로 임팍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엔테리어 MI라든가 염증 수치가 높다거나 심톰 투 도어 타임이 좀 빨리 온 환자들에서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다. 뉴메리크하게는 조금 더 적은 임팍 사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LDL 레벨은 다른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나 저의 연구나 베이스라인 LDL을 기존의 LDL 레벨과 상관없이 70% 이상 리덕션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에스니티나 민족성의 차이라든가 흡수성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게 아마 레파타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아시아 파퓰레이션에서도 소규모 데이터지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DL 타겟을 이제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 55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달하지 않는 환자한테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아마 어큐트한 세팅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쓰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 것 같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조금 이따 디스커션 시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마치고 디스커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강민규 교수님께서 에블로코맵 with cardiovascular outcome, long-term and consistent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성의대 강민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롱텀 매니지먼트와 이와 관련된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살리우스 CV 트라이얼이 이제 최근에 퍼블리시되었고,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까지 인디케이션이 조금 더 이제 확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대해서 리얼월드 데이터와 이를 어떻게 잘 환자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드밴스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MI 모탈리티는 이제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리커런트 MI가 상당히 많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체감적으로 저도 잘 느끼고 있고, 이게 리커하는 경우에는 사실 트리트먼트도 좀 쉽지 않고, 우리가 모디파이블 리스크 팩터를 최대한 컨트롤한다고는 하지만 그 크리테리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실 리스크 팩터를 잘 알기도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퍼셉션 레이트라든지 어떤 이런 타겟골에 도달하는 레인지는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들을 볼 때 우리가 한 50% 정도의 환자분들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여서 우리가 그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겟골에 잘 어프로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이제 근보 자료를 가지고 좀 데이터를 이제 모아보았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과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PCI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략 한 1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이제 인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LDL 콜레스테롤에 따라서 이제 퓨처 이벤트를 이제 스트래피케이션 하였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그래프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 특히 이제 40% 정도의 환자분들만 실제 우리 타겟골에 유지가 되고, 그 중에서 실제로는 또한 20%의 환자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20%의 환자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PCSK9 리피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에볼루큐맙이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에 의해서 현재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 50% 이상, 하프 이상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 메이스를 한 7년 정도 팔로우를 해보면은 한 25% 정도 이제 낮출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카드바스큘라 테스트를 포함한 이런 이제 모탈리티와 이제 상관이 있기 때문에 또 주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55 미만으로 낮추는 전략 역시 이제 중요한데요.
보시면 요 이제 두 개 다 이제 낮추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사실 쉽지가 않은 것들이고 그런 어떠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에블루큐맵이 아주 주요한 트리트먼트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50% 미만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레지듀얼 어떤 콜레스테롤의 리스크 팩터가 있는 뭐 그레이존에 대한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체크업을 하면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내셔널와이드 코드 스터디 결과를 보시면은 한 50% 정도 환자분들만 우리가 이제 타겟골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또 한 절반 정도인 20%가 사실 실제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얼 타겟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을 만족할수록 퓨처 이벤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이스트 에이지안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제 에블루큐맙을 이제 쓸 수 있는 주요한 에비던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DL 타겟을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또 주요한 이슈인데요. 이 리얼월드 데이터를 대략 한 20년 이상 모은 빅산트의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 상당히 빨리 4주에서 12주 이내에 타겟골을 도달하는 확률이 한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시던스를 보이고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퓨처 이벤트에 어떤 안 좋은 영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빨리 이제 얼리 타겟골을 유지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메이스 레이트뿐만 아니라 시빌리티리 하스피탈 스테이가 이제 줄어든다는 아주 유효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고 아주 빠르게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어 스터디가 사실 한 2017년도에 이제 퍼블리시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리얼월드에 정착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펠로 때 요 데이터를 보고 이제 사실 상당히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지혈증 치료에 이제 주사약제까지 이제 도입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대략 보면은 메이스를 대략 한 2년 만에 한 15% 정도를 이제 낮추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였고요. 한 3년 이상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카플라마의 다이버전시가 아주 테디하게 벌어지면서 한 20% 정도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개선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LDL 콜레스테롤이 최대한 한 20 미만으로 유지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100 이상 유지되는 플라세보 그룹에 비해서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파워풀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부분의 한 90%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웨스터너였는데요, 한 10% 정도는 이제 아시안 페이션트였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서브 분석을 이제 하였고요. 대략 한 2,700명의 환자를 서브 분석한 결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웨스턴에 비해서 이스트 에이지안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에이지안들이 조금 더 낮은 어떤 LDL 레벨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에볼루큐맵을 쓰게 되면은 메디안 한 22mg/dl 정도로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이제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종 간의 특성에 상관없이 피 인터랙션이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잘 유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어떠한 컨선 없이 에볼루큐맵을 리얼월드에서 처방할 수 있는 하나의 에비던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프리에 올레 스터디를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에 스터디에 인롤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플라시보에 매칭된 환자들을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결국 이제 에볼루큐맵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런 이제 쓰는 그룹들이 어떠한 그 퓨처 이벤트에 영향을 주느냐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10주에서 한 12주 정도 차에 플라세보에서 이제 에볼루큐맵으로 이제 트랜지션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환자분들에 있어서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과 이제 퓨처 이벤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오리지널 프리 스터디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러한 그 플라시보 그룹에서 에볼루큐맵으로 트랜지션하는 그룹에서 당연히 예후가 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있어서는 플라시보만 그대로 유지한 그룹에 비해서는 또 상당한 이제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 이 스터디의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한 20에서 한 25% 정도의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낮추는 이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의 어떤 골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스트레피켄스에 보게 되면은 20 미만으로 유지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CVDS를 포함한 프라이머리 엔드포가 제일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퍼시스턴트하게 LDL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추후에 환자분들의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해서는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에볼루크맙을 쓴 데 있어서 사이드 이펙트와 같은 어드버스 이벤트가 이러한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에 큰 영향을 주지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리우스 어드밴스 이벤트라든지 종종 저희도 경험적으로 보게 되지만 인젝 사이트의 리액션과 같은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조금 안심하고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U 이제 헤이맨 스터디에서는 30개월 동안의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보게 되는데요. 대략 보면 95%에 가까운 정도의 환자분들이 30개월 정도, 대략 한 2년 반 정도 이상의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한 것들을 보면은 다른 여타의 안티프로이트리 에이전트라든지 스타틴과 같은 약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컴플라이언스를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장지훈 교수님께서 골자는 잘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현재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올해 초에 퍼블리시된 아메리칸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55 미만으로 낮추고 이제 하프 이상으로 사실 낮추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주에서 8주 정도의 골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시리얼하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이제 트리트먼트 옵션이나 에볼루큐맵이라든지 아니면 에즈티마이브와 같은 이제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사용할 수 있는 에리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시리얼하게 4주에서 8주 정도 LDL 콜레스테롤을 팔로우를 하고 타겟골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옵션을 좀 써야 되겠고요. 최근에 발표된 EU 디스리피데미아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익스트림 리스크 페이션트가 이제 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리커르하는 리어텍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아트리티와 이제 페리페럴 아트리티즈가 있는 이제 바스큘러 패스가 있는 환자분들은 익스트림 리스크에 포함된 환자분들이고 이런 환자들은 4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것들이 현재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틴 세라피가 불충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즈티마이브라든지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해서 한 번 더 재평가를 하고요. 거기에도 이제 그 LDL 타겟골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PCSK9 인히비터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퓨처 이벤트를 막을 수 있는 좋은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는 진료 현장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PCSK9 인히비터를 보시면 대략 한 60% 정도 정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PCSK9 인히비터와 에지테마이브를 같이 이제 병용을 하게 되면은 한 70% 정도에 가까운 LDL 리덕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하이인텐시티 스타틴과 에지테마이브, PCSK9 인히비터를 병용한다면 거의 한 20% 정도의 레벨까지 이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앞서 보여드린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어떤 컨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다른 이제 고지혈증 학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심근경색 연구의 네커와 같은 조인트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동일한 내용들을 이제 골자로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가능한 한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의 LDL 콜레스테롤 고를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에서는 한 번 더 시리얼하게 LDL 콜레스테롤을 이제 팔로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에지티마이브와 같은 컨비네이션 세라피에도 아주 이제 어느 정도 그 LDL 콜레스테롤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에빌루큐맙과 같은 PCSK9 인히비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을 포함한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 있어서 주요한 세컨더리 프리벤션 옵션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몇 개를 좀 쉐어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제 64세 남자 환자이고 3시간 전부터
체스트 페인과 디스니아 그리고 이제 그 혈압은 있었다고 하는데 약제는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멀티베스 디지즈에 합당한 어떤 심전도 소견을 보이고 있고 간간히 이제 VPC도 보이고 있고 안테리어는 뭔가 모르게 월 쪽에 좀 이스케믹 체인지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환자분입니다. 이제 그 환자분이 오실 때 너무 체스트 페인도 심하고 디스니아가 좀 심해서 이제 아주 프라이머리 PCI를 좀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록시마 LAD에 DS를 넣고 OM 쪽에도 사실 상당히 큰 어클루전이 있었는데 이쪽은 그냥 DCB로 이제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당시에 평가한 LV 펑션은 한 34% 정도였고요. 레날 디스펑션도 동반하고 있고 베이스라인 콜레스테롤이 한 194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 보였습니다. PCR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큐트 아트필러가 좀 악화되어서 CCU 케어를 한 3일 정도 했고 환자분은 다행히 이제 옵티멀한 메디케이션에 좀 잘 반응을 해주셔서 2주 만에 퇴원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한 달 저희 병원에 한 4주 뒤에 팔로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당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한 6주 정도 뒤에 팔로우를 하였고 190대에서 89 정도로 뭐 대략 한 50% 정도에 가까운 리덕션이 있었지만 LDL 타겟고에는 아직 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 보였고 에블루큐맵을 140mg 2주 간격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었는데 89에서 21 정도로 상당히 많은 리덕션을 보였고요. 또 중간에 환자분이 이제 타이카글라 베이스드 데프트를 썼는데 GI 블리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LDL이라도 아주 강력하게 컨트롤한다면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리스크 팩터를 또 하나 더 줄이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략 한 15개월 정도에 제가 외래 팔로우하면서 다른 어드버스 이벤트가 없이 잘 팔로우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35 정도 레벨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세 아주 젊은 남자이고 6시간 전에 이제 체스트핑이 왔습니다. 이 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미로 노티가 되었고요. 상당히 이제 헤비 스모커입니다. 스모커이고 이제 이 환자의 트리트먼트 옵션에 있다는 뭐 프라이머리 PCR을 잘해주고 이제 메디컬 세라피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고혈압 조절과 담배 뭐 끊고 그리고 또 리스크를 또 알아보니까 또 슬립 에이미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주었고요. 베이스라인 LDL 레벨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독성 고지혈증을 좀 의심해야 할 만큼 상당히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었고 20mg, 10mg 로시바스타틴 에즈티마이브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있어서 역시 이제 에브로큐맙을 2주 간격으로 잘 맞췄더니 사진 보시는 그래프처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루틴하게 한 달 정도 전에 팔로우를 하면서 LDL을 보고 뭐 LF레티라든지 다른 이제 레벨을 좀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 3개월 또는 이제 4개월 정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년째 동안 이제 특별한 큰 어드버스 이벤트 없이 LDL 콜레스테롤이 거의 한 30 부근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입니다. 역시 이제 두 번째 강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강조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어큐트 마이코하드 임팍션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PCOI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고 메커니컬 서포트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탈리티는 여전히 높고요. 이러한 것들을 메인 컨트리뷰터는 결국 이제 재발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의료적인 인슈런스뿐만 아니라 환자의 라이프 오브 퀄리티를 상당히 좀 저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것들을 상당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업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트리트먼트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젊고 다른 이제 리스크 팩터가 조절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클리니컬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강민 교수님 그 에블로쿠맵의 여러 임상 클리니컬 아웃컴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굉장히 귀중한 또 케이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 파티마병원의 권태정입니다. 예, 먼저 장지용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이제 연구와 소개해 주셨고요. 예. 어큐트 MI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PCSK9 이니비터를 쓰는 건 뭐 LDL 레벨을 굉장히 빨리 낮출 수 있는 이점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LDL 레벨을 빨리 낮췄을 때 플락 스테빌레이션도 이론적으로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코로나의 페이턴시가 유지된다는 상황에서 이런 이스케믹 인저리를 이제 보기 위해서 1개월 이제 팔로우를 하셨는데 이제 MI 환자에서 이제 결국 이스케믹 리모델링이 굉장히 나쁘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다시 좀 회복되느냐는 조금 1개월째는 좀 짧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스타틴이 이전에 뭐 이런 이제 이스케믹 리모델링 이쪽에 좀 프레오트로픽 이펙트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로우 레벨의 LDL을 유지함으로써 이스케믹 이벤트 말고 그러니까 코로나 페인트에서 유지되면 될 때 이런 이스케믹 리모델링을 좀 더 롱텀하게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MRI 찍은 시점에 대한 이견은 지적 사항이 맞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MRI를 이번 기간에 찍고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한 3개월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펀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못 진행한 게 아마 이 연구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이론적으로는 그 OCT 연구를 보게 되면은 LDL 레벨 55 미만, 휴이겐 스터디 보면 50 미만부터는 그 캡 thickness가 조금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텐트 넣고 나서 한 6개월, 그 99% 정도 덮이는 6개월간 55 미만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 스텐트 페일러라든가 향후에 그런 문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피지올로직하긴 있지만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연구에서 보면은 워낙 그 치료들을 부천 세종에서 많이 하셨는데 잘하셔서 그런데 이벤트 레이시 엄청 적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라 모든 스텐트 연구가 다 이벤트 레이시 너무 적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가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울산 동광병원 정성윤입니다. 저 강민규 교수님께 프랙티컬 관해서 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제 환자 중에 51세 남자 환자고 스테미로 치료받고 이제 PCSK9 인히비터까지 사용을 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30, 40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가 한 달 전에 팔로우업 검사했는데 갑자기 LDL 콜레스테롤 70으로 올라간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환자 뭐 담배도 끊고 모든 것들 뭐 하이퍼텐전 모든 게 다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케이스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혹시 이런 환자가 있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랑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익스트림 뭐 하이 리스크라든지 이런 환자는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을 강력하게 낮추는 게 맞는데 20 미만인 경우에는 롱텀하게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혹시 뭐 이게 10 미만인 환자들은 좀 롱텀하게 끌고 갈 때 좀 겁이 난다고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LDL 콜레스테롤 4라든지 6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뭐 롱텀 데이터라든지 뭐 따로 조금 고민해볼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좀 컴플라이언스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 어떤 경우는 환자가 뭐 스킵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사실 공고되고 있는 방광기를 고려한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또 불가피하게 뭐 3주에 한 번 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일부 데이터에서는 그런 리바운드 익스포저가 됐을 때 오히려 더 예고 좀 좋지 않다는 결론도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퀘스천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실제로는 또 다른 어떤 스타틴을 정말 계속 이제 복용하고 계셨는지도 한번 또 여쭤보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 일부 스타틴에 대한 또 잘못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PCSK9 맞으니까 또 스타틴에 대해서는 좀 소외하는 경우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그런 연구를 좀 장기간 RCT 진행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아주
그 로부스트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긴 어렵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네오네이트에서 그 LDL 레벨이 사실 대부분 다 한 10에서 20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실제로는 그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 데 대한 클리니컬 이벤트는 사실 어쨌든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용에 수렴할수록 조금 더 데이터가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롱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뭐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잘 유지되는 측면에서 뭐 리지스턴스나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얼터너티브하게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 혹시 보고가 된 데이터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 레지스턴트한 경우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좀 인지를 하지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오랄 PCSK9 이니비터 물론 오늘 뭐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뭐 인킬레시랑 같은 다른 주사 제제 그리고 뭐 벤페독 에시드 같은 것들이 좀 더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포함된다면 뭐 에볼코맙도 정말 좋은 약이지만 또 하나의 또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쓰기 때문에 이게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에 대한 그 이슈가 처음부터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봤었는데 사실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는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약이 처음 나오고 특히 새로운 기존의 약이 나올 때 적어도 몇 년 기다려보고 이제 얼마만큼 그런 것들 트렌드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크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안전하게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 그 아웃컴 데이터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초기에 쓰면 쓸수록 효과가 좋은 그런 파인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미라클 스터디를 보면 ACS 환자 3,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 있고 이제 3일 이내에 우리가 아토바스타틴 80mg랑 굉장히 하이도즈죠.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이스케믹 리커런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걸로 포지티브 스터디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하이도즈로 리피드를 좀 더 초기에 ACS 초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임상적인 베니핏이 있을 거다라는 것의 어떤 연장선상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부스나 이런 이미징 스터디를 보면은 플렉이 럽처돼 있는 그런 플렉이 조금 더 리피드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플렉 리그레션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력하게 오는 것이 또 관찰이 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ACS 환자라든지 특히 강민규 선생님 아까 보시면은 이제 DCB 치료하셨는데 이아트로제닉하게 우리가 플렉 럽처 시키는 프로시저거든요. 그런 이후에 강력하게 에볼로쿠맵을 쓰게 되면은 리피드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좀 더 좋은 베니핏이 있지 않을까 플렉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과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DCB를 사용하면서 PCSK9 이니비터를 쓰거나 안 쓰거나 랜덤해서 그런 스터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우리가 진짜 초기에 강력하게 리피드 로어링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플렉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아웃컴에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레지듀얼 리스크 팩터 중에서 좀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포프로테인 A인데 사실 우리가 치료제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리스크 팩터라고 언급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 이 에볼로쿠메 데이터를 보면은 라이포프로테인 A가 20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타겟으로 한 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ASCVD나 어떤 하이 레벨의 라이포프로테인 A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약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나 혹시 김효수 교수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디벨롭부터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보험 인정 기준에 맞춰가 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특히 어큐트한 스테이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쓰는 게 이펙티브하게 LDL에서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 저희 병원에서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레파타하고 프라롤런트 같이 이제 비교한 연구를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빨리 떨어집니다. 두 약제 다. 이런 이제 어큐트한 이펙트가 장기적으로 클리니컬 아웃컴을 어떻게 좋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PCSK9 이니비터 말고 여러 가지 그 리피드를 모듈레이션하는 약들이 인클리시란부터 시작해서 벤페도에게시드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타겟은 명확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프로치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스트래터지가 테스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잘 적용하는 것들이 심혈관계 사망률 혹은 심혈관계의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고 생각하고 레파타가 그런데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